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우연이와 그의 가족은 긴 겨울 동안 계속되는 감기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연이는 오래된 할아버지의 책장을 뒤지다가 자연적으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다. 책에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면역력 증진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었다. 우연이는 그중 10가지를 가족과 함께 실천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첫 번째 방법은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이었다. 비타민 D는 면역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연이는 가족들과 주말마다 산책을 가기로 했다.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맞이하는 자연은 그들의 마음마저 치유해주는 듯했다. 숲속을 걷고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누워 하늘을 보는 날들 속에서 가족은 자연스러운 웃음을 되찾았다. 두 번째 방법은 다양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찾아보던 우연이는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그리고 마늘을 자주 식탁에 올렸다. 여러가지 색의 채소와 과일로 풍성하게 꾸며진 저녁 식사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을 주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었다. 수면은 면역세포의 활발한 활동을 돕는다고 한다. 이는 매일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가족의 루틴을 조정하게 했다. 네 번째로 운동이 소개되었는데 운동은 백혈구를 활성화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연히 가족은 집 근처의 체육관에서 주기적으로 운동하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어 명상과 요가가 큰 도움이 되었다. 가족들은 매일 저녁 잠시 명상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적절한 수분 섭취였다. 물은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 기능을 촉진한다. 우연이네 가족은 언제 어디서나 물병을 들고 다니며 충분히 수분을 섭취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손 씻기의 중요성이다. 기본적인 위생 습관이지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가족들은 외출 후나 식사 전으로 철저히 손을 씻는 습관을 길렀다. 여덟 번째는 금연과 절주였다. 할아버지의 책에는 담배와 술이 면역력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우연이는 스스로 담배를 끊고 가족과 함께 건강한 음주 문화를 만들기로 했다. 아홉 번째는 밝은 마음가짐이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면역력의 증진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 서로 사랑하고 응원하는 가족의 모습 속에서 우연이는 이 방법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을 느꼈다. 마지막 열 번째,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진정한 치유는 자연에서 온다는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가족은 주말마다 캠핑을 가거나 가까운 산을 찾았다. 원시림에 둘러싸여 청량한 공기를 마시고 그 속에서 가족은 면역력을 넘어서 삶의 활력을 얻는 기분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연이네 가족은 자연의 힘을 다시금 믿게 되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겨울이 와도 감기는 찾아오지 않았다. 우연이는 할아버지의 책에 감사하며 이야기를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하고자 했다. 각자의 삶의 자연을 조금씩 더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건강은 지킬 수 있다는 진리를 확신하게 된 우연이네 가족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하늘은 맑고 바람은 선선한 어느 가을 아침이었다. 지영은 늘어난 옷들의 바구니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몸을 키우기로 한 결심이 오래가지 못했었다.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결심을 다지게 된다. 이번엔 꼭 해내야 해. 지영은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이미 들었고 스스로에게 적합한 최적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달리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10분도 채 뛰지 못하고 지쳐버리곤 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그 시간이 늘어갔다. 호흡도 안정되고 몸도 가벼워졌다. 한편 친구 수지와 함께 주말에 공원에서 함께 조깅하기로 했다. 수지는 이미 한참 전에 유산소 운동에 푹 빠져 있었다. 수지가 한 달 전부터 유산소 운동의 효과로 체력이 좋아지고 몸매가 매끈해지는 걸 목격한 지영은 더욱 동기부여가 되었다. 공원에서 수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변화를 격려하는 가운데 유산소 운동이 가져오는 긍정적 에너지를 몸소 느꼈다. 운동을 하면서 지영은 생활 습관도 자연스럽게 변화했다. 불규칙한 식습관은 규칙적으로 바뀌었고 늦잠을 자던 주말 아침은 상쾌한 유산소 운동 시간으로 변모했다. 일주일에 5일 정도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며 가끔은 수영장에도 갔다. 각각의 운동은 지영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3개월이 지났고 지영은 자신의 변화를 반영하는 사진을 보며 흡족해했다. 단순히 몸매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뤘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체중 감량과 피트니스 개선뿐만 아니라 이는 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였다. 지영은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유산소 운동, 인생의 게임 체인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변화를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SNS에 최적의 몸짱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지영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운동 모임에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유산소 운동은 그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물했다. 지영은 오늘도 최적의 몸짱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수면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모인 특별한 모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와 생활의 질 저하를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루이스라는 남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면 전문가인 소피아 박사를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소피아 박사가 마을 회관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은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녀를 반겼다. 소피아 박사는 먼저 과학적인 수면의 기본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의 몸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필요로 합니다. 수면 습관이 불규칙하면 뇌의 생체 시계가 혼란해 어젯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말했다. 소피아 박사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팁으로 일관된 수면 일정을 유지할 것을 권장했다. 주말에도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면 생체 리듬이 유지되어 더욱 쉽게 잠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잠자기 전 편안한 루틴을 만들기라고 덧붙였다. 이는 몸과 마음이 점차 이완되면서 수면을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였다. 예를 들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서늘한 물로 샤워하는 것 등이 있었다. 세 번째로 소피아 박사는 빛과 소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잠자기 전 최소한 30분 전에는 모든 디지털 기기의 밝은 스크린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그녀는 블루라이트가 뇌를 자극하여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약한 조명으로 독서를 하거나 차분한 음악을 들으며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다고 했다. 잠불 면증으로 고생하던 헨리 할아버지는 소피아 박사의 지시에 따라 방에 암막 커튼을 설치했고 아침에는 자연광을 충분히 받기 위해 창문을 통해 햇빛을 들이기로 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는 밤에 잘 자게 되었고 기상 후에는 상쾌함을 느꼈다. 마을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줄리아는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었다. 소피아 박사는 줄리아에게 운동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운동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러나 취침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줄리아는 매일 아침 가벼운 조깅을 시작했고 밤에는 몸이 피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들었다. 이 외에도 소피아 박사는 카페인의 섭취를 줄일 것, 방의 온도를 적당히 유지할 것, 침구류를 깨끗하게 관리할 것 등 다양한 팁을 제공했다. 이렇게 소피아 박사가 다녀간 후 많은 마을 사람들이 수면의 질을 높여갔다. 그들은 피로에서 벗어나 보다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점차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소피아 박사는 떠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수면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라고 마지막 조언을 남겼다. 마을 사람들은 소피아 박사의 조언을 소중히 여겼고 그녀에게 깊이 감사해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마을은 잘 자는 마을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 깊은 숲속에는 피부에 대한 남다른 지식을 가진 알렉산드라라는 피부 전문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요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피부를 건강하게 돌보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다. 알렉산드라는 어릴 적부터 피부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었다. 마을에 살던 할머니가 피부병을 앓고 있었고 그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천연 치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손녀에게 전통적인 약초에 대한 지혜를 전수해 주셨고 그녀는 그것을 배우고 실험하며 지식을 넓혀갔다. 성인이 되고 나서 알렉산드라는 대도시의 명문 대학에서 피부관리 및 전 연화장품 제조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게 되었다. 그녀는 여러가지 상업적인 제품들의 화학 성분의 해이를 느끼고 더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년 뒤 그녀는 자신의 고향 마을로 돌아와 작은 피부 관리실을 열었다. 그녀의 피부 관리실은 일반적인 피부 관리실과는 달랐다. 이곳에서는 자연 재료만을 사용한 치료가 주를 이루었다. 알로에베라, 콜로이드 오트밀, 코코넛 오일 등 수십 가지의 자연 성분들이 그녀의 손길에 의해 마법처럼 느껴졌다. 특히 그녀가 친히 기른 라벤더와 카모마일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피부 문제를 진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알렉산드라의 피부 관리실을 찾아줬고 그녀의 명성은 점점 멀리 퍼져나갔다. 고객들은 피부 트러블이 나아짐을 몸소 느끼고 감사의 뜻으로 그녀에게 축복의 말을 전했다. 알렉산드라는 고객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으며 그들의 피부가 좋아질수록 자신도 더욱 노력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그녀의 관리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심각한 피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 수십 가지의 화학 제품들을 사용해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라는 그녀의 피부 상태를 꼼꼼히 살핀 후 자연적인 접근법을 제안했다. 차가운 찜질꿀과 요거트를 이용한 마스크, 제라늄 오일을 섞은 보습제 등 자연요법 치료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 달여가 지나자 젊은 여성의 피부는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고 그녀는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보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연요법의 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알렉산드라는 피부 전문가로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며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자연요법이 피부에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좋은 예가 되었다. 세월이 지나 알렉산드라는 많은 제자를 두고 아름다운 자연 속의 작은 아카데미를 열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멀리서도 배움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알렉산드라가 전해주는 자연요법을 습득하며 건강한 피부를 유지해 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모든 이들의 마음에 평온과 긍정의 메시지를 남겨주었다. 이렇듯 그녀가 남긴 유산은 자연의 치유력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영감과 안내가 되었다.